곡 표현 방법에 있어서 제가 제 기억으로 두 편의 영상을 찍어서 들려드렸거든요.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이 음악이라는 것은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양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거는 우리 감정 상태 이런 거를 언어나 행동 따위로 우리가 나타내는 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음악은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체로 표현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게 거기에서 이제 매력이 있는 거고, 인간이라는 게 어떤 그런 음을 통해서도 언어 못지않게 또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행동을 시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이 귀로 듣는 걸로 언어나 행동 못지않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누구나 다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서로 이 대화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음악의 위대함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표현을 하는 거냐, 음악을 어떻게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면 가장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기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를 똑같은 대사를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 대사를 읊더라도 이 연기자하고 이 연기자하고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훌륭한 연기자라고 한다면 그 대사를 보고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로 또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서 내가 이 대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캐치를 해내죠. 그래서 좋은 연기자와 또 그 반대에 연기를 잘 못하는 연기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도 이제 우리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딱 알아내야 그게 이제 좋은 연주자거든요. 근데 프로들 얘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 또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해내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실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미 이전에 영상에서도 레슨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여러분들 소리를 한번 줄여보세요. 곡을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일단 한번 줄이세요. 그러니까 소리를 줄인다는 것이 무조건 작게 불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연주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표현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마음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유연하게 돼야 되는데, 유연하고 여유롭게 되면 좋은데, 지금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만한 여유와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막 덤빈단 말이에요. 덤비니까 소리도 거칠어지고 커지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별로 좋은 결과로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소리를 한번 지금 내시는 소리의 절반 정도로 소리를 줄인다. 일단 볼륨을 일단 줄여보세요. 줄인다고 생각하고 한번 곡을 연주를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레슨 때 악기 부는 것과 이 스포츠, 감각 스포츠라고 하는 양궁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 올림픽 때 탁구도 참 열심히 잘해줬는데, 그 탁구 경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해설이 현정화 해설위원이었어요. 예, 전에 이제 전
우리 메달리스트였죠. 그 현정아 해설위원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이 탁구 선수들이 이 경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몸 동작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을 치는 데 있어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항상 70% 정도만 힘을 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해설에 있어서. 저 신유빈 선수는 항상 70%의 힘으로 이 경기를 해나가야 된다. 공을 이렇게 받아 넘겨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역시 뭐 양궁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이 악기를 해나가는 것과 너무도 닮아 있어요. 이 악기도 그래요.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은 기량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 50%를 넘어서 70%, 80%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를 갖고 뭔가 이 힘을 좀 감춰가면서 절제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자면은 그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우리가 소리를 한번 줄여보자. 제가 요 영상 이전에 연주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광화문 연가라는 곡을 올려드렸는데,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이 레슨을 위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곡을 듣고 뭘 느끼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스타일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 근데 제가 연주를 한 거를 들어보면은 한 요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들려드렸던 거와 지금 거를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볼륨으로 놓고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100으로 이렇게 쭉쭉 불어냈다면은, 지금은 이제 한 30% 정도로 확 줄여가지고 볼륨을 줄여서 일단 낸 거죠. 근데 이 소리만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단전에 힘 주는 거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안구셔라든지 다 받쳐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 가지로 해결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해결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볼륨을 줄여보세요. 볼륨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를 이 정도로 이제 줄여보는 거예요. 한 30%, 절반 이상으로 줄였어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볼륨을 확 갑자기 줄여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시다 보면은 음이 끊기는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불안해지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볼륨을 줄이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속 불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이렇게 과한 표현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음악이 거칠어지는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건데, 처음에 좀 끊기고 음이 좀 불안하더라도 며칠간이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해서 부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서히 그 적응을 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짧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 한 반나절 정도만 이렇게 계속 절제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다 보면 거기에 맞는 어떤 모든 몸의 전반적인 그 세팅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불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전들이 더디는 경우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어떤 옆에서 계속 그냥 안타까워서 조금 줄여서 하세요, 좀 절제해서 하세요 하면은 처음에는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뭐 과하냐, 내가 지금 거치냐, 그 자체를 모르시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려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연주 영상도 보면은 제가 불었을 때는 한 30% 정도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힘의 3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여유 있게 썼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막 너무 약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약해서 반죽에 묻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표현이 뭐 안 된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힘을 빼고 내가 가진 힘의 30%만 써도 음악이라는 건 충분히 다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건 저 혼자 연주를 한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반주기를 켜놓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50대 50, 50대 50. 뭐가 50대 50이냐면 이거는 내 연주, 내 소리, 그 다음에 이거는 반주기 소리, 50대 50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50대 50이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10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반주기가 50 정도의 어떤 세기로 지금 소리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50이 최소한 50이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만약에 반주기보다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의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11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을 100으로 딱 잡은 거기 때문에 반주기가 50이면 내가 50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넘어가요.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100이 넘어가는 순간 그건 전체적인 음악의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반주기와 항상 같이 간다는 생각이 먼저고, 두 번째는 반주기, 그러니까 소리의 비율이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연주는 30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반주기를 한 70 정도로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생각하고 불어야 겨우 50대 50으로 맞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연주하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내 귀로 들으면서 이런 비율적인 걸 맞춰가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듣기가 좋은 건데, 이 숙달되지 않은 아마추어들은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급하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급하면은 마음이 앞서게 되고, 마음이 앞서면은 결국에는 거칠어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수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뭘 하든, 스포츠를 하든 음악을 하든 이게 막 급한 모습이 없어. 항상 여유로워. 그러니까 가끔 실수를 해도 문제가 안 돼. 그게 그냥 여유 있게 넘어가잖아. 근데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잘하다가 삑사리 한번 나고 실수하면 그때부터 무너져 버리죠. 그런 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항상 여유를 가지고 연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연주와 반주기가 최소한 50대 50 정도로 세기, 그러니까 이건 볼륨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음의 크기도 50대 50이지만 이 세기라는 것은 사실 볼륨이 높다 낮다 막 이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다이나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주기를 틀어놨다면 최소한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반주기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마이크를 꽂았던 마이크를 꽂지 않았던 어떤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주기의 소리의 세기와 내가 부는 소리의 세기가 저울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주기가 너무 작게 틀어놓으면 내가 연주하는 게 힘들어지겠지. 50대 50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도 반주기 볼륨을 어느 정도 해놓고, 또 반주기 볼륨을 또 너무 키워놓으면은 내가 거기에 맞추려다 보면 또 너무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주기가 만약에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마이크를 사용해서 내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50대 50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어쨌든 마이크를 쓰든 안 쓰든 반주와 나의 균형이 50대 50 정도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연주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저울이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주라고 그러면 이게 확 기울어져 있어요. 연주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염두를 하시고 연주를 하시고, 또 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반주가 한 70% 나오고 내가 한 30%,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반주 안에 이렇게 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주는 나는 지금 한 소리가 나는데 사실 반주는 분석을 해보면 10가지가 넘는 악기가 같이 연주를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주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반주기는 그냥 반주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럼도 있고 그 안에는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다른 브라스 악기들도 있고 그래서 10개가 넘는 악기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연주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반주기 소리에 나를 숨길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팁인데 반주기가 나가면은 내가 그 반주기 속으로 한번 숨어 보세요.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숨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드러나는 거지. 이건 좀 확 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숨는다는 느낌이 자, 느낌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숨는다는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막 내지르고 나서는, 그러니까 나서는 모양새의 어떤 표현보다 내가 아주 잘 티 안 나게 숨을 줄 알고 뭔가 감춰질 줄 아는 표현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세우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예를 들어서 연기할 때 소리 지르면서 그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배우들이 진짜 어려운 연기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에서 조용조용하게 내가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짓 하나, 아주 파르르 떨리는 어떤 한 부분의 그 파르르 떨림 하나, 그걸로 지금 내 심리 상태와 내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관객들에게 나타내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좋은 연기자라는 건 그런 연기를 잘하는 거거든. 소리만 빡빡 지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연기가 아니고, 그렇듯이 음악도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숨을 줄도 알고 또 반대로 숨었다가 이렇게 나올 줄도 알고 싹 같이 갈 줄도 알고 또 내가 같이 가다가 내가 또 싹 숨었다가 같이 가다가 살짝 튀어나왔다가 같이 가다가 또 숨을 줄도 알고, 이런 뭔가 내가 표현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뒤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곡을 연주함에 있어서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그것이 관객들 귀에는 그것이 좋은 음악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세요, 다. 네,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가 99%가 다 세서 문제예요. 나머지 1%는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숨어서 문제인데, 그거 극소수고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세니까 그게 문제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범 잠깐 보여드린 어떤 요런 톤과 요런 느낌, 내가 이런 소리를 냈을 때 내 몸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미 그 전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레슨들을 참고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악기 연주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음악적인
음악적인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